네, 주 52시간제가 국내 도입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돼서 사실상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지역 중소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 속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박종갑 교육선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시간 내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 52시간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혼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93%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는 이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저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마저도 지금 입국이 거의 지금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네, 주 52시간제가 이달부터죠. 사실상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첫 질문은 우리 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주 52시간제 이렇게 확대 시행되는데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8년에 네. 이제 이게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3년 됐죠. 네, 3년 됐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올해 7월부터는 아예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네. 기업들이 다 적용되고 예. 특수 업종을 이제 제외하는 업종은 있지만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전부 52시간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거의 모든 기업에 지금 적용되게 됐습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했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대다수 기업은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 50인 미만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양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앞두고 경제단체장들이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중소기업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주 52시간 조사 아까 이제 얘기 나왔는데 네. 저희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한 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근로시간 52시간제가 준비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가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를 자체가 필요 없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근로시간 지금 연장 근로가 없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기업들은 사실은 연장 근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연장 근로를 하는 기업들은 전체 그 기업의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조사를 준비됐느냐니까 이거 나는 필요가 없는데 라고 네. 답을 해야 되는데 답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준비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11% 그러니까 초과 근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한 절반 정도 50% 정도가 준비 아직 우리 못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가 단독으로 또 뿌리 기업들 조선 네. 업체들 이런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4%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준비 다 됐네 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지금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근거로 둔 게 조사 결과 기업의 한 93% 정도는 문제가 없다더라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착시 효과가 좀 있었다. 예. 양 실장님 발언에 대해서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통계 자체가 사실 객관적으로 네,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는 해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사업체 노동 실태 조사하는 네, 그 네. 사업체 수가 있는데 네. 얼추 이제 5인에서 40인 미만까지의 사업체가 78만 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상에서 몇 퍼센트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아까 10%라고 그러면 얼추 이게 7만 8천 개의 사업체가 되는데 네. 그 내에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만약 한다라고 그러면 네, 네.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소속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좀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얘기는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네.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딱 분류하기보다는 네, 네.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통신 기술을 통한 스타트업 네. 기업들, 그다음에 성수기나 비수기가 뚜렷이 구분되는 기업들, 네, 뭐 이런 데서는 근로시간 제도가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총량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딱 묶어놔 버리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현장에서는 네. 약간 좀 법과 현실이 좀 괴리되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네, 네. 3년 동안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충분한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특히 2020년도부터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것들이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시간 제도에 운영하는데 네. 어떤 영향이 없는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 뭐 노동계 입장은 뭐 잘 전해졌지만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래서 반론이 많았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좀 다르시죠? 예. 예. 박 기자님.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네.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근본적인 들고요. 문제요. 네. 예, 예. 사실 이제 전태일 열사가 그 이제 1970년에 그 당시 대통령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내용이 보면 하루에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해달라. 네, 네. 그리고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냈다고 네.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노동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OECD 평균 비교해 보면 평균 한 2달가량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같이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전히 이제 워라벨 지수라고 OECD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서 워라벨 지수까지 예, 평가를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플러스에서 서너 개 국가를 포함해서 한 40개국을 평가를 해보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37위였다고 아, 합니다. 워라벨이 여전히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예, 네. 뭐 이것은 장시간 노동 이 체제하고 연동돼 네.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또 이것이 여전히 이제 산재 사망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문제하고 연동돼 있는 네. 더 이상 이런 장시간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 주 네. 52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네. 문제를 이제 명확히 하고 출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것을 훼손하는 것들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 52시간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다. 네. 강 교수님, 뭐 지금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별로 온도차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주 뭐 52시간 그 네. 노동 시간 이런 기준이 네, 네.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요즘에 뭐 IT 업종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이런데 사무직 특히 네. 이런 업종들은 사실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괴리가 사실 큽니다. 예. 그래서 그 통계 조사 결과를 네, 네. 신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 샘플을 어떻게 구했는지, 네. 그 이제 산업 종사자별로 그 포션에 맞게 물어본 건지. 네,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그 샘플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퍼센트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네, 네. 제조업 중심으로 하면은 당연히 준비가 안 됐다고 나올 것이고, 네, 네. 이게 전체 산업으로 본다 그러면 이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사무직이 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아마 준비가 됐다. 아까 처음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별로 필요 없는 네. 이게 굳이 뭐 52시간제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그걸 지키고 있는 업종들이 많으면 네, 그럼 네. 준비가 많이 됐다 이런 응답이 나올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통계 조사 결과를 어떻게 그 조사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52시간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그 민노총에서도 예, 말씀하셨듯이 이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업종별로 어떤 보완책을 네.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네, 거는 네. 필요하겠지만은 이 자체를 늦추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년이 된다고 준비가 될까요? 네. 그것도 저는 영원히 준비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보완하는 게 맞다. 네, 네. 반면에 뭐 경제단체장들은 뭐 계도 기간 1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년 이상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예. 양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송 부장님 여기 KBS 방송국에서도 네, 네. 주 52시간을 완벽하게 완전히 지키고 있나요? 저희 뭐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아마 그 근로시간을 단속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아마 못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네, 네. 얼마 전에 그럼 52시간 그 50인 미만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네, 네. 아마 분명히 담당 과장이나 그 좀 제가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직원들은 밤샜을 거예요, 분명히. 뭐 예. 예. 현실이라는 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잘 지키네라고 생각하지만 대기업들 나름대로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네. 안 되는 부분은 위탁을 주는 거죠. 네, 아니면 뭐 네, 하도급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하도급들이 내려가다 보면 제일 끝단에 있는 데는 뿌리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뿌리 기업들이 받는 업무들이 대부분 네. 3D, 그러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네,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사람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네.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52시간을 옥을 재면 더 안 오죠. 네.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자, 지켜야 돼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네. 단지 그 어떤 그런 걸 무시한 채로 우리는 다 지키고 있는데라고 하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와 법의 괴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장시한 근로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이고요. 그렇죠.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했기 때문에 최장 5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지향할 바는 52시간도 아니고 사실 40시간제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법 개정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네. 연간 총 근로 시간이 지금 2020년대 보니까 1952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단축된 게 1년마다 한 8시간 정도씩 단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OECD 국가에서 그 300시간 정도 평균 차이 지는 것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산업 구조 형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고용 형태나 취업 형태가 다양한데 네, 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정규직 중심 이런 저기가 아니고 네, 이제 네. 비정규직 관련된 비율이 특히 이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네. 저희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는 총 근로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도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그 정도 맞춘다고 하면 똑같아질 것이냐 네. 그것은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네, 네. 저희가 이제 장시간 근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몇 년 사이에 이거를 OECD 국가 평균치로 만든다는 것은 산업구조상 네.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만큼 이제 법 제도를 줄일 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좀 연관시켜서 제도인데 이 노동법상에서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네. 바로 임금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임금 체계가 호봉제 임금 체계로 돼 있어서 네, 이것을 뭐랄까 좀 만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네. 사실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 당연히 상승이 돼야 됩니다. 네.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네. 노동 생산성이 상승이 돼서 임금 받아가는 부분들이 기업에게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이 생산성은 그러면 근로 시간 단축됐는데 엄청나게 높아졌는가라는 네, 네. 것들을 관련해서는 통계상 보면 이렇게 유의미한 네, 생산성 향상은 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근로 시간은 단축이 됐고 네. 나가는 돈은 그대로 준다 그러면 더 줘야 되는데 네. 또 현장에서는 이제 임금은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또 이렇게 되게 되니까 네, 네.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그리고 이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서부터의 코로나 사태 네, 업종에 네. 따라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충격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네, 이 네. 근로시간 제도 이런 것을 운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좀 연착륙하기 위해서 네, 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네. 이제 법이 제정됐으니까 또 시행이 네. 됐으니까 이런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네. 좀 고려한 부분들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상 좀 연착륙이 어렵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지금 이렇게 여파를 미치고 있어서요. 이 교수님 말씀 박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말씀 전에 이제 우리 양 실장님 말씀하셨던 뿌리 산업 관련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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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은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네,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그 관련된 이야기 이따 좀 더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아까 이제 90% 이상이 이제 준비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사실은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가 정착 단계에 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국회에서 이제 탄력 근로제, 이제 선택 근로제를 확대하는 그 법 개정을 하면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그 제도가 이제 훼손되고 이 주 52 미만 사업장들의 이제 네, 네. 안 좋은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뿌리 산업을 비롯한 몇 개의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미 정착 단계에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다시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적으로는 저는 기업 혁신들이 이제 필요한 단계에 놓여져 있고 이것을 네. 부여받고 있는데 이걸 거부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건 사용자 측의 몫이다. 네, 예.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 진행해야 하겠지만. 생산성이 네.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이 다양한 이제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들도 있다고 이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정부 노동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묵인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네. 찾아가지 않는 이런 기업이 된다면 그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예. 기업에서도 이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강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예, 예, 예. 저는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근로시간 문제는 결국 사람의 욕구라든지 인간의 욕구 또 기업의 욕구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욕구라는 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욕구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조금 더 해서 좀 더 벌고 싶어. 네. 나는 저녁 있는 삶보다는 돈 있는 삶을 원해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분명히 과거에는 산업화 시대 때는 너무 많은 업무 그러니까 낮은 임금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 장시간 근로에 대한 통제 이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지금 이 시대가
인터넷으로 지금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가서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한 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가 일하지 않는 것 시간 자체도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마치 밥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막 그 과식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죠.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 과식을 하는데 이게 살찌고 나중에 빨리 죽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과식하지 마. 얼마까지만 열량 칼로리 이 정도까지만 먹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합시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다 통계를 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 막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칼로리를 더 넘어서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안 되듯 그 욕구라는 자체가 네, 네, 통제가 네.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네. 그때는 조금 더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네. 그거는 개인적인 절제와 삶의 통제를 통해서 되는 거지. 네. 이것이 그 옛날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 통제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됐다. 그럼 자유롭게 선진국처럼 자유롭게 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강 노동 교수님. 시간의 문제는 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도를 통해서 통제를 해왔었고 조절을 해왔었던 그 산업혁명 시기 때부터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전태일 열사 네. 편지를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사용자들은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것을 반대해와서 줄이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같이 병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네. 개인한테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노동시간의 문제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예. 강 시장님, 강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우리 양 실장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지금 욕구- 사실 노동자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네. 월급 줄어드는 거 싫다. 그래서 난 반대다라는 노동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투잡 뛰는 삶을 살게 생겼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반응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양 실장님 말씀하신 그 네네. 비유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드는 게 칼로리 비율은 적절치 않다. 예, 그게 욕구라는 게 예. 노동이 과연 욕구일까? 예. 이거는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 식사 뭐 많이 먹는 거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먹는 거야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지만은 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하기 싫어도 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욕구하고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돈이라고 하는 그 생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놔둔다고 하면은 무한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그 법으로 이렇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노동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이렇게 그 산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또 그 뭐 최근에 그 네이버나 이런 IT 업계에서도 그 뉴스에 나왔듯이 네. 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기는 그 업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네. 그리고 지금 뭐 52시간으로 그 제한을 하고 또 12시간 추가로다가 특별 연장 근로를 한다고 하는 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악덕 업체들도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어떤 국가에서 표준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아도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걸 네. 자꾸 그 연기를 하고 완화를 시키고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또 일반화되면서 사실 노동자들은 계속 그 고생하면서 착취를 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법제화가 자꾸 마련되고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냥 네. 근로시간 문제가 사실은 이제 노동법에서 때문에 핵심 근로조건, 그러니까 근로시간하고 임금이라는 두 부분인데요. 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 그런 네. 부분들의 결과인데 아까 이제 간단한 것은 그렇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3개월에서 네. 6개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된 지가 2004년도에 사실은 40시간이 됐습니다. 주 40시간이. 네. 그런 사실은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주 40시간 도입을 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통 1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다시 이렇게 했는데 네. 6개월로 돼서 좀 제한적인 그런 입법이 됐다는 그런 거하고 네. 네. 아까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이제 시착 근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것도 모든 업종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구 개발 업무 관련돼서 이제 한정적으로 또 네. 열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과로사 얘기를 하신 부분들은 정말 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과로사 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과로 자살 문제도 네, 큰 데인데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도 똑같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산재 사건 관련해서 그 산재로 일어난 죽음자, 그다음에 이제 질병으로 죽은 자, 그다음에 네. 이제 과로사 이런 부분들의 통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네. 지금 장시간 근로로 해서 무조건 다 과로사 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 좀 더 면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과로사 기준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 60시간 이상으로 해서 4주 동안 연속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주 52시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일반화해서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로시간이 이제 근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쭉 하면서 법 개정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법령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들이 네. 네.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근자에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네. 뭐 3만 불이 넘어 선진국이라고 이제 유엔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노사에 의한 집단적 결정. 우리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잘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선진국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개별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들도 자기의 근로 조건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법 제도화가 갖춰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사실 노동법 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공장법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구조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디지털 네. 기술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 나라의 산업구조가 사실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예. 국내로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에 맞추어서 법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이 네. 근로시간 입법은 굉장히 좀 섬세하게 네. 현실과 좀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그 보호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좀 입법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일도 양단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입법이 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네. 결국 규제적인 이 근로시간이 가장 규제적인 입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된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꼭 노동자를 어떻게 하자라는 이런보다는 기업도 현실이 있고 노동자도 네. 현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접목점을 어떻게 찾아가서 네. 연착륙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 근로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바로 벌칙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징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법죄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업장 입장에서는 52시간 넘게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범법자가 되는 이런 네. 부분들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또 뭘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투잡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한마디 네, 좀 네. 말씀드리면요. 이게 투잡 부분, 그러니까 임금 감소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현실이고 그게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정도 됐나요? 조선업체에 이제 조선업계가 이야기가 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조선업계 임금이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네. 지금 현재 그 주 52시간 실시되면서 제가 대기업에 그지도에 있는 대기업의 이제 모기업의 그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 이야기는 이제 자기 임금이 대기업들은 이제 2018년도 7월 달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때 임금을 보니까 그 10년 전에 정확하게 10년 전에 임금으로 돌아갔더라. 2007년도 네. 임금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임금 명세서를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주말에 우연히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만났다. 네. 부하 직원이 투잡을 뛰더라. 근데 너무나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서로 모른 채 한다. 왜냐? 그걸 기업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이나 저녁에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산업 안전에도 문제 생기거든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중대재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네. 모른 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만 좀 노사 합의해주면 네. 조금만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국회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그날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통제를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인정을 해야지. 네. 그거를 그냥 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서로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네 옷 입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렇게 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논의를 진전시킬게요. 이 얘기만 예. 하다가는 아니, 아까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예. 질문하신 부분 네, 그렇게 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근로가 줄어드는 부분 지금도 네, 네. 이제 양 실장님께서도 이제 예, 그 부분을 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2시간을 일을 해도 심지어는 연장 근로를 해서 64시간을 해도 네, 네. 이게 자기 가정 하나 꾸릴 수 없는 이게 임금 구조라면은 네, 네. 오히려 그 급여를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거든요. 네. 경제 G9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에서 네. 64시간을 일해도 그 가정 하나 꾸릴 수 없는 임금 구조라면은 당연히 최저임금도 올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임금 개선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지금 근로 시간을 자꾸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참 교수님 그 현대 말씀 시대에 안 맞다고 맞는데 생각합니다. 제가 제 말씀 끊어서 문제는 죄송한데요.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제 임금 보전 대책이다.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예. 드렸어요. 그분은 네, 네. 부장님한테 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알고 있다. 임금 올리달라고 그래서 노조도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노조도 다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면 적자라는 거를. 적자인데 기업은 적자인데 지금 상황에서 임금 올려달라면 뻔히 못 올리는 건 알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서로 그냥 공식적인 요구 사항들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는 줄 수 없는데 그걸 갖다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어떻게 하면 임금을 또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가야지.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교수님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정부가 주 52시간 확대 시행하면서 지금 기대했던 게 고용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못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거 주 52시간제까지 하면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지금 아우성인데 어떻게 고용 창출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예, 예, 뭐 당장 이제 아까 뿌리 산업이 됐던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인력은 필요한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2020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이렇게 해갖고 구조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그래도 그 허용 가능할 그런 적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올려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 없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선책으로 국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일부 더 연장을 시켜서 네, 네, 근무하겠다 하는 뭘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한 만큼의 수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에 따라서 이제 워크쉐어링이라고 해갖고 일자리 네, 나누기 네, 이런 네. 문제는 사실 이제 1997년 IMF 맞았을 때에서부터 네.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실증적으로 이게 근로시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네, 경제학자도 있었고 아닌 분도 있었는데 네. 쭉 지나와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또 2007년도에도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네, 네. 또 근자에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셈법으로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산업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그것이 유의미한 네. 그 일자리 나누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네. 것이 이제 국내에서 좀 학자들이 얘기가 어느 정도 네, 뭐 네.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은 일자리 나누기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해서 거기는 이제 주 40시간이 아니고 주 35시간까지 이렇게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네. 이게 지속적이었는가라는 부분들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IMF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가 충격이 더 크고 네. 그다음에 2007년대 세계 금융위기라는 부분은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통화 정책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냥 우리가 그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훨씬 더 충격파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의 일상화, 그다음에 금년에 이게 끝날지 네. 내년에 또 계속될지 이런 것들을 네. 예상해 본다라고 전망해 본다라고 그러면은 이 근로시간 문제만 갖고 네. 사실 이 경제 현안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근로시간 오늘 다뤘지만은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분명히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비정규직의 뭐 정규직화 뭐 네, 이런 거 네. 관련해서 이제 공공부문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민간 부분까지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네. 복합적으로 미친 네, 네. 영향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좀 더 신중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박주임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주 52시간제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산술적으로 네. 오늘 네. 자료를 보니까 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 10명당 한 3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뭐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고 네, 네. 실제 그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에서 네, 일자리가 확대된 사례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탄력 근로제 확대, 선택 근로제 확대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네. 완전히 제도를 훼손시켜 버리는 법치주의를-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네.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네, 네. 이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노동 시간을 이제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이 제도의 훼손이 네. 일자리 창출로 가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근로기준법 노동 주 52시간제 기준은 근무 시간이잖아요. 사실 근데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일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은 그냥 제 시간에 일을 끝내고 가는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늦게까지 해서 뭐 잔업수당을 받는 어떤 지금 이런 저희가 논의하는 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떤 개선점을 좀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예.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왜 한국은 네. 지금 노동 생산성 그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거의 반이더라고요. 네, 네. 예. 왜 그럴까? 네, 네. 그거를 또 분석한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네. 자동화되고 기계가 도입되고 네. 고급 어떤 사무 환경이 주어지면 일을 해도 똑같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업주들이 투자를 잘 안 하고 네. 그 사람의 노동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지금 문제가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 그렇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아끼고 그러니까 네, 뭐 네. 대기업들 얘기 나오는데 유보금은 그렇게 쌓아놓고도 네, 네. 작업 환경을 고치려는 노력들을 안 하고 네. 그 사람들의 그 노동에 의해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뭐 지적 능력이나 역량으로 봤을 때 뭐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태인보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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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똑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네. 왜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까? 네. 그것이 업무 환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조금 그 중소기업 그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X세대나 Z세대 이런 신세대들이 왜 중소기업을 거부할까? 예. 그러니까 일자리 없고 사람 못 구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그 근로시간 52시간도 부족하다고 계속 업주들이 주장을 하면은 네, 네. 그건 결국 그 젊은 세대들이 중소기업에 가는 걸 더 막는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들이 적게 일해도 충분히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네. 그 전향적인 그 시대 변화 맞게
이게 근로시간제도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옛날 그 산업시대 사고로다가 네. 그거를 고집하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야말로 외국인 근로자 외에는 중소기업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없을 거다. 오히려 그 예. 역효과가 나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네. 업주 측면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젊은 세대들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예.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네. 지금처럼 과거 시대를 계속 그 연장하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 기자님 뭐 반론하실 거죠? 예. 양 실장님 말씀하시기엔 제가 저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근로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사실 이제 좀 약간 더 큰 틀로서 네. 노동법이라는 것을 전체로 이렇게 보면 아까 근로 시간 임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 나라 지금 산업 이런 노동법 관련해서는 산업 정책하고도 좀 노동 정책이 네네. 같이 연관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실 이제 노동법 하는 입장에서의 이런 법 개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을 네네.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약간 좀 거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IMF 때 저희들이 산업 정책 차원에서 이제 한계 기업 내지는 점기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웠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쓰러질 기업들은 쓰러뜨리자라는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못했습니다. 네. 사실 고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세계 금융 위기 또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거 관련해서도 똑같이 이 고용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업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죽을 기업은 죽고 살 네. 기업은 사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근데 네.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서 네. 아니면 그쪽에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고 네, 네. 금융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저희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양 실장님 반론 듣고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 나누기라는 게 네. 그거는 그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사실 52시간 부분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삶의 질 개선도 포함한 거고. 근데 중소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가 매년 이제 2번씩 조사를 하는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해요. 네. 항상 나오는 게 20만 명 이상 부족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게 21만 명이 정도 부족한데 일자리 나눌 게 너무 많아요. 네. 그죠? 근데 또 더 나눠야 됩니까? 더 나누려면 이제 근로시간 더 줄여가지고 임금은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경영자가 남이고 적이 아니고 또 노동자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내 사촌 형이 사업하시면 나는 근로자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임금 줄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뿌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연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그 대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그 납품을 할 때 네. 네. 딱 거기에 단가에 맞춰가 딱 그 사정을 다 알고 그 이상을 안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40.5달러입니다. 근데 그게 OECD가 37개국인데 거의 바닥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환경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높여지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건 개선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인정은 하지만 네.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집중도 높일 수 있는 거, 업무 집중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담배 핀다든지 커피 마신다든지 잡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처럼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뭐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진짜 양 실장님 얘기처럼 하루 종일 해도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발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도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부터 한 1분 정도씩만 저희가 발언을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런 법이 시행되기고, 그러니까 제정이 되고 시행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국회에서의 진통도 있었고, 네, 그랬죠. 노사 간에 많은 갈등도 있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저희 국가 수준의 그 경제 수준이나 뭐 세계적인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네, 네. 상당히 늦었다는 저는 생각을 늦었다. 들고요. 이거를 자꾸 그러니까 그 법 개정 과정에서도 많은 그 보완책들이 마련되고 네. 그 지원책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착륙은 이미 되고 있고 네. 이걸 더 늦춘다고 하는 거는 네. 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볼 때 더 네. 이상 그 명분이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하고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격을 보면 늦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예. 박사님. 사실 이제 뿌리 기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산업의 이제 중추가 밑바탕을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노동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벌과 대기업의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가 우려치고 거기에서 지금 삼성전자 뭐 최대 수익 났다고 어제 발표 났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경제단체나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네. 보여지고요. 우리 노동자들도 제 잔업철야 특근 뭐 이런 것을 뼈와 살을 갈아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네, 우리 네.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내 네. 삶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젠 적극적으로 사업장의 혁신을 위해서 네. 노동조합도 만들고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그리고 네. 정부의 어떤 요구,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자기 혁신, 네. 그리고 사업장 혁신, 작업장 혁신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 혁신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예, 양 실장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밟고 서 있다. 네. 달나라에 가 있지 않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계속 이렇게 달라갈 게 아니고 네. 실제 내가 땅을 밟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네. 건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인들한테 야 준비해 빨리 준비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하고 또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국회가 네. 거기서도 막바로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탄력근로, 선택근로 이런 부분들은 계절적으로 또는 뭐 성수기, 비수기 같은 게 있는 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이걸 쓸 수도 없고 또 상시적으로 기계 설비를 가동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마치 여우가 두루미에 가서 음식을 못 먹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제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선진국처럼 노사가 합의를 하면 네. 조금 숨통을 트게 해주는 거. 그래서 주 40시간만 고집할 게 아니고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인지정도로 해가지고 추가 연장 근로할 수 있는 뭐 쿼터를 좀 주고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이 교수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시간 우리가 논의하다가 네, 아까 네. 이제 재벌 문제도 얘기했는데 예, 예. 뭐 저는 이제 기업도 좋은 기업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런데 제도에 따라서 잘 적응할 것이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은 네. 관공서 공휴일이 네. 사실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또 적용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업 부담이 되는데요. 네, 네. 이런 문제 등등 했을 때 이 근로시간 문제를 너무나 한쪽에다만 편중해서 놓을 것이 아니고 네. 예, 전체적인 이런 보호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 네, 네. 그다음에 인사 관리의 유용성, 뭐 네.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도 같이 견주어서 네. 연착륙할 수 있는 좀 대안들을 예.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종합적- 정부에서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의 그 컨설팅 이런 것들도 하는데 네, 네. 좀 더 아까 이제 쪼개기 뭐 기업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찾아가셔서 좀 더 그 필요한 그 컨설팅도 현장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노사, 정의,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